어제요. 제 적금 통장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30년을 조금씩 모은 돈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잔액이요. 딱 57,300원. 참 웃기죠. 눈물 나게. 제 이름은 박말순이고요. 올해 68이에요. 여러분한테 오늘 제 노후를 박살낸 남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도요. 끝까지 들으시면 나이 들어도 바보처럼 당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마 같이 느끼실 거예요. 혹시 당신도 말순 씨처럼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요. 병원 복도 의자가 차가웠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니까 한기가 올라왔죠. 벌써 11시. 정기검진 끝나고 약국 들렀다가 집에 가면 점심 차려야 할 시간이에요. 혈압약 한 달치. 38,000원. 약사가 봉투 건네주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 2장. 적금 통장에서 좀 빼야겠다 싶어서 병원 입구 현금 인출기로 갔어요.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죠. 1023. 우리 은주 생일. 잔액 조회 57,300원. 처음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다시 꺼냈다가 다시 넣고 또 조회 57,300원. 30해 동안 하루에 1,000원씩 비 오나 눈 오나 넣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로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 한 컵 건네주는데 손이 떨려서 받질 못하겠더라고요. 억지로 일어나서 은행으로 갔어요. 걸음걸이가 제대로 안 나와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데도 숨이 찼죠.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에어컨 바람이 확 끼쳤어요. 추웠어요. 한여름인데도.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잔액이 이상해서요. 통장을 내밀었죠.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난달 18일에 전액 인출되었네요. 제가요? 압구정점에서 출금되었어요. 여기 서명 확인해 보세요. 김, 상, 철. 남편 이름이 선명했어요. 글씨체까지 똑같았죠. 오른쪽으로 삐뚤어지는 버릇까지. 가족이시면 대리 인출 가능하신데 직원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죠. 밖으로 나왔는데 햇볕이 너무 강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늘을 찾아서 걸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돈이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기저귀 갈면서 모은 돈,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싸면서 아낀 돈, 마트에서 떨이 야채 사면서 남긴 돈, 그게 다 모여서 2천만 원이 좀 넘었거든요. 2,300인가?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서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축구 보면서 귤 까먹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 귤 껍질이 수북했어요. 병원 다녀왔어? 대답 안 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기대서 숨을 골랐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왜? 내 적금 통장 건드렸지? 남편이 TV를 끄더니 나를 쳐다봤어요.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라니. 내 통장에서 돈 다 빼갔잖아. 그래, 내가 빻다.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왜 허락도 없이. 허락? 내가 번 돈인데 왜 허락을 받아? 내가 번 돈, 그 네 글자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그래, 당신이 번 돈이지. 근데 그 돈 벌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한 사람은 누구야? 당신 어머니 병수발한 사람은, 애들 키운 사람은, 그건 당신이 할 일이잖아. 할 일, 내 인생이 그냥 할 일이었구나. 그 돈 어디 썼어? 투자했어. 어디에? 남편이 귤 하나를 더 까면서 말했어요. 카페, 전망 좋은 사업이야. 카페?
우리가 카페를?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구 카페? 아는 동생. 무슨 동생? 젊고 능력 있는 애야. 감각이 좋아서 분명 성공할 거야. 젊고. 그 단어가 뇌리를 스쳤어요.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음. 평소엔 안 보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화면이 보였어요. 라라, 오빠, 오늘도 오실 거죠? 우리 카페 대박이에요. 오빠, 72살 영감탱이한테, 오빠, 그 여자가 누구야? 무슨 여자? 방금 카톡 온나라.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끄면서 말했어요. 카페 사장이야. 내가 투자한. 몇 살인데, 그게 왜? 내 돈 투자한 사람이 몇 살이냐고. 목소리가 커졌어요. 평생 남편한테 소리 한 번 안 질렀는데 32인가 셋인가 그게 중요해? 32. 우리 막내 재호보다 어려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버텼어요.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손이 떨려서 끈이 잘 안 묶였죠. 밥솥을 열었어요. 아침에 해둔 밥이 노랗게 떴더라고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났어요. 양파 때문이라고, 양파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밥 먹어요? 상을 차렸어요. 늘 하던 것처럼. 남편은 밥 한 술 뜨더니 말했어요. 된장찌개 짜. 그래요. 반찬이 이것뿐이야? 냉장고에 김치 있잖아요. 그날 처음으로 상을 치우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이 막아가면서 30해 동안 모은 내 돈. 아니, 원래 내 돈이 아니었나 봐요.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나 봐요.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더라고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인터넷에 라라 카페 압구정을 검색했죠. 화면에 뜬 사진을 보고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거든요. 카페 개업식 사진인가 봐요. 리본 달린 화분 앞에서 젊은 여자 옆에서 평생 나한텐 한 번도 안 지어준 그런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상철 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투자천사 최고의 파트너, 투자천사. 내 돈으로 천사 노릇을 했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68에 빈털터리가 됐는데 남편은 거실에서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는 곳에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거래처 미팅이야. 거래처.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식탁에 앉아서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가 목구멍에 걸렸죠.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압구정. 지하철 노선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3호선 타고 가다가 갈아타야 한대요. 평생 강남 쪽은 잘 안 가봤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 서 있으니까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들 예쁘고 깨끗했거든요. 향수 냄새도 좋고 나는 뭐 하러 가는 건지 가서 뭘 어쩌려고 압구정역에서 내렸어요. 출구가 너무 많아서 헷갈렸죠. 핸드폰 지도를 보면서 걸었는데도 길을 2번이나 잃었어요. 라라 카페 간판이 보였어요. 통유리로 된 예쁜 가게였어요. 안에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까 커피 향이 진하게 났어요. 음악도 나직하게 흐르고 우리 동네 경로당하고는 딴 세상이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운터 뒤에 여자가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 본 그 얼굴. 라라. 직접 보니까 더 젊고 예뻤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웃는 모습이 참 밝았고요. 어머님, 뭐 드시겠어요? 어머님이라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거요? 차가운 거요? 따뜻한 걸로요. 떨리는 걸 들킬까봐 지갑을 꼭 쥐었어요. 4,500원이에요. 비싸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 동네는 1,500원인데.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남편 사진이 있었어요. 우리 카페의 든든한 후원자 김상철 사장님 액자까지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라라가 말했어요.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네. 자주 들러주세요. 그때 라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상철 오빠. 오빠, 지금요? 네, 기다릴게요. 빨리 와요. 오늘 그 일본 원두 새로 들어왔어요. 상철 오빠.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어요. 라라가 전화를 끊고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상철 오빠 온대. 아메리카노 진하게 해도. 오빠가 마시는 커피 농도까지 알고 있구나. 나는 47년 같이 살아도 진하게 마시는지 연하게 마시는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나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어떻게? 라라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빠, 왔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아시는 분이세요? 남편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야. 집사람. 사모님이세요. 인사드려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라라예요. 라라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예의는 바른 애더라고요. 오빠가 맨날 자랑하셨는데 요리 잘하시고 살림 잘하신다고. 요리 잘하고 살림 잘한다. 내 47년이 그 8글자로 정리되는구나. 네, 잘 부탁드려요. 일어섰어요. 벌써 가세요? 네, 볼 일이 있어서. 남편이 따라 나왔어요. 왜 왔어? 그냥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이제 봤으니 됐지? 예쁜 가게네요. 돈이 꽤 들었겠어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내 돈이니까 신경 쓰이죠.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집에서 얘기해. 돌아서는데 라라가 문 밖으로 나와서 손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또 오세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라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고 밝고 예쁘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얼굴.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와 있었어요. 우리 딸, 엄마, 어디 갔다 와? 잠깐 볼 일 있어서. 은주가 나를 빤히 봤어요. 엄마, 얼굴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 요즘 아빠랑 무슨 일 있어? 역시 딸은 눈치가 빨라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때 재호가 들어왔어요. 우리 아들, 엄마, 밥 먹었어? 응.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 재호가 핸드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요즘 사업 때문에 바쁘신가 봐. 무슨 사업? 카페 투자하셨다며 잘 되고 있대. 은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카페? 아빠가? 젊은 사람이랑 동업하신대. 돈은 어디서 났대? 재호가 나를 힐끔 보더니 말했어요. 그야 아버지가 알아서 하셨겠지. 엄마, 아버지 사업에 반대하지 마. 이번엔 잘 될 것 같대. 반대 안 해.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엄마가 돈 문제로 따진다고. 따진다. 내 돈 빼간 걸 물어본 게 따지는 거구나. 은주가 말했어요. 오빠, 엄마 편 좀 들어. 맨날 아빠 편만 들지 말고. 나는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엄마도 좀 이해해줘야지. 아버지도 나이 드셨는데 뭐라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 뭐라도 하고 싶다. 그래, 아들 눈엔 그렇게 보이는구나. 엄마는? 엄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은주가 물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68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늘 왜 왔어?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오지 마. 내 돈 들어간 곳인데.
그 돈 얘기 좀 그만해. 내가 갚을게. 언제? 사업 잘 되면, 안 되면? 남편이 침대에 누우면서 말했어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잘 될 거야.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카톡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와주셔서 좋았어요. 사모님도 예쁘시네요. 오빠 닮으셨어요. 오빠 닮았다니.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씁쓸한 웃음이 핸드폰을 덮고 돌아 누웠어요. 창밖에 달이 환했어요. 보름달이더라고요. 그 둥근 달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꽉 찬 시절이 있었을까? 언제였을까?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월요일 아침 복지관 수영장. 물속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온몸이 무거웠어요. 발이 물속에서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순아,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순덕 언니가 물었어요. 73살인데 저보다 훨씬 팔팔하신 분이죠. 그냥 좀 피곤해서.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옆에 있던 미자가 가까이 왔어요. 66. 저보다 2살 어려요. 말순이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남편이랑 싸웠어? 싸웠다. 싸운 게 맞나?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수영 끝나고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순덕 언니가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하자. 너 오늘 뭔가 털어놔야 할 것 같은데. 복지관 휴게실에 앉아서 자판기 커피를 마셨어요. 100원짜리 커피. 라라카페 커피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죠. 사실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창피했거든요. 남편한테 돈 뺏긴 게. 우리 영감이 내 적금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어. 순덕 언니가 종이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뭐? 얼마를? 2,300만 원. 미자가 헉 소리를 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데? 젊은 여자 카페에 투자했대.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순덕 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어요. 나도 당했어. 언니도 5년 전에 3천만 원 영감이 후배 사업에 투자한다고 빼갔지. 다 날렸어.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도 비슷해. 작년에 남편이 내 적금 깨서 주식했다가 반토막 났어.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근데 다들 왜 가만히 있어? 순덕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뭘 어떻게 해, 부부니까 참고 사는 거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30년 모은 돈인데. 맞아.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래. 미자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했어요. 언니, 여기 보세요. 비슷한 사례가 엄청 많아요. 화면에는 남편이 아내의 통장 무단 인출 같은 검색 결과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거 봐. 증거만 있으면 되찾을 수 있대. 증거? 투자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순덕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참, 우리 복지관에 법률 강조하시는 정 변호사님 있잖아. 그분한테 물어보자. 정 변호사님, 65에 은퇴하고 복지관에서 무료 법률 상담하시는 분. 그날 오후 정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이건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투자했다면 더욱 유리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통장 거래 내역, 투자 관련 서류, 카페, 등기부 등본도 떼어보고요. 메모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라라야, 그래, 내일 가서 볼게. 인테리어 업체? 알았어. 라라, 또 라라. 전화를 끊고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뭐 해? 저녁 안 차려? 차려 먹어요.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아니, 밥은 해놓고 들어가야지. 왜?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대든 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뭐야? 왜 이래? 나도 사람이야.
기계 아니라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밖에서 남편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에이, 참. 갱년기가 늦게 왔나. 갱년기. 여자가 화내면 다 갱년기래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재호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이상하다는데 무슨 일 있어? 없어. 엄마, 아버지 사업 방해하지 마.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대. 방해. 내가 뭘 방해했다고. 재호야. 응? 내 아내가 네 돈을 허락 없이 다른 여자한테 투자했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그러신 거야? 됐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누웠어요. 천장에 물 얼룩이 보였어요. 비새는 걸 몇 년째 안 고쳤더니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우리 부부관계도 저 얼룩 같구나. 방치하고 방치하다가 이제는 썩어버린 다음날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등기소에 가서 라라카페 등기부 등본도 떼었고요. 서류를 보니 분명했어요. 내 돈 2,300만 원이 그대로 라라 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자는 동안 지문 인식으로 열었죠. 카톡 대화가 수두룩했어요. 라라, 오빠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라, 오빠는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라라, 사모님은 모르시겠죠? 사모님은 모르시겠죠? 그 한 줄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진도 캡처했어요. 증거가 될 만한 건 다 순덕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증거 다 모았어. 잘했어. 이제 고소장 쓰러 가자. 근데 정말 괜찮을까? 뭐가? 남편을 고소하는 게. 순덕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말순아, 네가 안 하면 평생 후회해. 나처럼. 그날 밤 은주가 집에 왔어요. 엄마, 재호가 그러는데 아빠 돈 때문에 고소한다며? 소문이 벌써 퍼졌구나. 응. 엄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이 내 돈을 훔쳐가도 가족이야? 훔친 게 아니라 그래도 부부잖아. 부부면 뭐든 괜찮아?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창피하잖아. 창피해. 내가 당한 게 창피해? 아니면 맞서는 게 창피해? 은주는 대답을 못했어요. 엄마는 이제 창피한 것보다 억울한 게 더 싫어. 그날부터 가족들과 냉전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아예 말을 안 했고, 재호는 어머니가 집안 망신시킨다고 했고, 은주만 가끔 와서 밥 먹었나 확인하고 갔죠. 외로웠어요. 집안에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처음으로 내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지관 친구들이 힘이 됐어요. 말순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맞아. 이제라도 네 권리 찾는 거야. 80살 막내 할머니도 응원했어요. 언니, 멋있어. 나도 언니처럼 살래. 정 변호사님이 서류를 검토하고 말했어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제3자 투자권은 아주 유리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아니, 희망을 넘어서 확신이 생겼죠.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지원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갈비찜 해왔어요. 제 호는 회사 갔어요. 주말 근무래요. 거짓말이겠죠. 엄마 얼굴 보기 싫어서 안 온 거. 들어와. 지원이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차 한잔 할래? 네, 어머님.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원이 한참 찻잔만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아버님 일 들었어요. 그래서 너도 시어머니가 집안 망신이라고 하려고?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네가? 저도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말에 놀랐어요. 재호가 월급 잘 받잖아. 다 재호 오빠 통장으로 들어가요.
저한테는 생활비만 주고요. 지원이 눈가가 빨개졌어요. 작년에 제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검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재호 오빠한테 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비싼 병원 갔냐고. 허락받고 가지 그랬냐고. 허락, 그 단어가 또 나왔네요. 어머님은 30년 모으셨잖아요. 저는 10년 동안 제 돈이라곤 한 푼도 못 모았어요. 지원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모은 비상금이에요.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걸 왜 나한테? 어머님 소송 비용에 보태세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됐어. 네 돈은 네가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기셔야 저도 용기가 생겨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우리 손녀. 할머니. 교복 입은 채로 와서는 할머니를 꽉 안았어요. 우리 할머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17살. 고등학교 2학년.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서연아, 공부나 해. 할머니, 나 컴퓨터 잘해. 뭐든 찾아줄 수 있어. 서연이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라라 카페 맞지? 여기 블로그 보니까 할아버지 사진 엄청 많네. 화면에 남편 사진이 떴어요. 라라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이것 봐. 개업 축하 화환에 할아버지 이름도 있어. 축, 개업, 김상철, 드림. 할머니, 이거 계약서 있어? 지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아버님 서재에서 찾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것까지. 서연이 계약서를 꼼꼼히 읽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이상해. 뭐가? 투자 계약서인데 할아버지 이름만 있고 할머니 동의 서명이 없어. 그게 뭐가 이상해? 부부 공동재산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투자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 법 시간에 배웠어. 고등학생이 이런 것까지 아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세요. 투자금 회수 조건이 없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증여나 마찬가지예요. 지원이 말했어요. 정 변호사님께 이것도 보여드려야겠어요. 세 사람이 함께 정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이 계약서를 보더니 안경을 벗었어요. 이건 완전히 무효 계약이네요. 정말요? 배우자 동의 없는 거액 투자, 회수 조건 없는 일방적 증여. 이건 승소 확률 90%입니다. 서연이가 손뼉을 쳤어요. 할머니, 이겼어.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재호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도 남편인데 오빠가 알면 제가 어머님 도운 거 가만 안 둬요. 알았어. 서연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지켜줄게. 여자는 여자가 지켜야 해. 17살이 하는 말 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복지관. 거짓말하지 마. 변호사 만나러 갔지? 지원과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멈춰 섰어요. 그래, 갔다 왔어. 이 집안 꼬락서니 보자고 작정했구나. 할아버지, 서연이가 나섰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돈 가져간 게 잘못이잖아요.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도 어른이에요. 왜 할머니는 무시해요? 남편이 손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다 너희 할머니가 망쳐놨어. 이 집안 완전히 망쳤다고. 그날 밤 방문을 잠그고 있는데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이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할머니 혼자 두지 마. 우리가 자주 와서 확인해야 해.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괜찮아. 엄마가 다 막을게. 며느리가 이런 아이였구나. 10년을 같이 살면서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어요. 지원이 보낸 거였죠. 어머님, 이 편지는 제가 오래전에 쓴 건데 차마 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읽어주세요. 첨부된 메모를 열었어요. 어머님께 저는 어머님이 부러웠어요. 자기 통장이라도 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제 이름 석자가 사라진 것 같아요. 재호 엄마, 재호 씨 와이프, 며느리, 그게 제 이름이 됐어요.
어머님이 몰래 적금 넣으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한 번은 따라가 봤거든요. ATM 앞에서 1,000원짜리 넣으시는 거 보고 울었어요. 저도 저렇게라도 해야 하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포기하면 저도 희망이 없어요. 서연이도 그렇게 살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어머님 편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못난 며느리 지원 울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이 편지를 품고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 집의 여자들은 다 외로웠구나. 답장을 썼어요. 지원아, 고마워. 너도 네 통장 만들어. 이 싸움 끝나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살자. 포기하지 말자. 보내기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창밖에 별이 보였어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저 별처럼 우리도 반짝일 수 있겠지. 나이가 들어도 며느리가 되어도 여자로 태어났어도 일요일 오전 남편이 골프 가고 없는 틈을 타서 서재에 들어갔어요. 소송 서류를 더 찾아야 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수첩이 나왔어요. 9,995년. 30해 전 수첩. 펼쳐보니 남편 일기였어요. 5월 14일 정희를 만났다. 결혼한 지 10년 만이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정희, 그 이름 알아요. 남편 첫사랑. 계속 읽었어요. 말순이는 어머니 병수발로 지쳐있다. 나도 지쳤다. 정희와 있으면 숨이 쉬어진다. 숨이 쉬어진다. 나랑 있으면 숨이 막혔다는 거네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넘겼어요. 8월 20일. 정희가 미국으로 떠난다고 한다. 따라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말순이도 임신 중이다. 나는 겁쟁이다. 임신 중 재호를 가졌을 때구나.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수첩 뒤쪽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젊은 여자 사진. 예쁘더라고요. 정희인가 봐요.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상철 오빠, 기다릴게요. 정희. 오빠, 라라도 오빠라고 부르지. 설마 핸드폰으로 라라 카페를 다시 검색했어요. 사장 프로필을 찾았죠. 라라 본명, 김정희. UCLA 졸업, 이모 유정희. 미국 거주, 이모. 유정희. 남편 첫사랑이 라라의 이모였어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라라한테 잘해줬는지, 왜 내 전 재산을 퍼줬는지,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조카한테 투영한 거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순덕 언니였어요. 말순아, 큰일 났어. 빨리 와. 복지관에 가니 순덕 언니가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봐.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70대 남성 아내 적금 무단 인출로 고소당해. 우리 얘기였어요. 어떻게 이게 신문에? 아마 남편이 아는 기자한테 흘린 것 같아. 기사 내용은 최악이었어요. 갱년기 아내의 오해로 빚어진 가족 비극. 갱년기 아내. 이제 온 동네가 다 알겠네. 미자가 말했어요. 오히려 잘 됐어. 이참에 다 밝히자. 정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중요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은주가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우리 애가 학교에서 놀림받았어.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다 소문났는데.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할 거야. 은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포기 안 할 거지? 그럼 나도 도울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딸도 내 편이 되어줬어요. 그날 밤 서재를 다시 뒤졌어요. 금고를 열어봤죠. 비밀번호는 늘 쓰는 거. 정희 생일이었어요. 안에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정희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들. 최근 것도 있었어요. 작년 날짜. 상철 오빠, 조카 라라가 한국 간다고 해요. 카페 하고 싶대요. 잘 부탁해요. 우리 못 이룬 꿈 라라가 대신 이뤄주면 좋겠어요. 못 이룬 꿈. 내 돈으로 남편과 첫사랑의 꿈을 이뤄준 거였구나. 통장도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비밀 통장, 잔액이 5천만 원.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나라한테서 돈이 들어왔어요. 커미션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투자가 아니라 동업이었구나. 내 돈으로 동업을 했구나. 증거를 다 사진 찍었어요. 손이 안 떨렸어요. 이제는 다음 날 정 변호사님께 모든 걸 보여줬어요. 이건 배임의 횡령까지 더해지네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민사로만 갈 건가요? 형사 고소. 남편이 전과자가 되는 거였어요. 민사로만 갈게요. 왜요? 형사가 더 확실한데. 그래도 재호 아버지니까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신 민사는 확실하게 받아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돌아가신 지 25년. 어머니 아셨어요? 아들이 바람 피운 거. 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했어요. 늘 그랬듯이 10년 병수발했죠, 제가. 대소변 받아내고 욕창 안 생기게 매일 씻기고. 그동안 당신 아들은 첫사랑 만났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재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뭐해? 할머니 사진 보고 있어. 할머니 보고 싶네. 엄마가 잘 모셨잖아. 그래, 잘 모셨지. 아버지도 고마워하셨어. 고마워했다고? 그 고마움이 바람 피우는 거였나? 재호야. 응, 네. 아내가 시어머니 10년 병수발하는 동안 너는 첫사랑 만나도 괜찮겠니? 무슨 소리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버지는 그랬거든. 재호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내 아버지는 내가 할머니 병수발할 때 첫사랑 만났어. 그리고 그 여자 조카가 라라야. 거짓말. 수첩과 편지를 보여줬어요. 재호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그래. 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야. 엄마,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이러는지. 재호가 울었어요. 41살 아들이 엉엉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어.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그날 밤 가족이 다 모였어요. 남편 빼고 은주, 재호, 지원, 서연 다들 증거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엄마, 이제 우리가 다 도울게. 은주가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따져야 해. 재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오빠, 그러지 마. 엄마가 법적으로 해결하실 거야. 지원이 말렸어요. 할머니가 최고야. 증거 다 찾았잖아. 서연이가 엄지를 들었어요.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요일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혼자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TV를 켜놨죠. 남편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왔거든요. 오늘 단독 뉴스입니다. 불법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화면에 남편 얼굴이 나왔거든요. 70대 김모 씨는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수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순덕 언니였어요. 말순아, 뉴스 봤어? 네. 지금 어디야? 집이요. 혼자 있지 마. 지금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재호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버지가 알아. 뉴스 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은주도 왔어요. 지원이랑 서연이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박말순 씨 맞으십니까? 네. 남편 김상철 씨 관련해서 조사할 게 있습니다.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은 게 맞습니까? 서류를 보니 제 이름으로 3억이 대출되어 있었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도장이랑 신분증은 어떻게? 남편이 가져갔나 봐요. 어머님도 피해자시네요. 고소하시겠습니까? 고소. 또 고소. 이미 민사 소송 중이에요. 이건 형사건입니다. 문서 위조에 사기죄까지 해당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형사 고소도 해야 해. 그럼 아버지가 감옥 가. 이미 구속됐어. 맞아요. 이미 구속됐구나. 집에 도착하니 이웃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이야. 뉴스에 나온. 첸...
집안 꼴이 문을 닫고 들어왔는데도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 언니가 와 있었어요. 미자도 함께. 말순아, 울지 마. 울고 있었나 봐요. 눈물이 나는 줄도 몰랐어요. 언니, 난 뭐가 억울한지 알아요? 뭔데? 남편이 나쁜 사람인 건 이제야 뉴스로 알았어요. 47년 같이 살았는데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정 변호사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대출 서류 다 위조예요. 형사 고소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대출금은 김상철 씨가 갚아야죠. 못 갚으면 재산 처분해서라도. 재산, 우리 집밖에 없는데 집도 팔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어머님 명의 지분은 보호받습니다. 작은 위안이었어요. 라라 카페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라라 씨? 네, 사모님. 남편 일 들었죠? 카페 정리하세요. 소송 걸 거예요. 사모님, 전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대출 받은 건. 오빠, 또 오빠. 어쨌든 내 돈으로 낸 카페니까 돌려받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50대 여자였어요. 저 정희 이모예요. 라라 이모. 첫사랑 정희. 직접 왔구나.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정희는 나보다 젊어 보였어요. 관리를 잘했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상철 씨가 그런 일을 30년 전에 알았나요?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와중에 만난 거.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라라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투자 받은 줄만. 투자, 매달 커미션 보내면서 정희가 놀랐어요. 커미션이요? 이 사람도 몰랐나 봐요. 남편이 다 해먹었나 보네요. 당신한테서도 나한테서도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일어났어요. 라라가 카페 정리하겠대요. 투자금도 돌려드릴게요. 법적으로 받을 거예요. 네, 그러세요. 그게 맞아요. 정희가 나가면서 돌아봤어요. 말순 씨, 왜요? 당신이 부러웠어요. 늘. 뭐가요? 상철 씨 곁에 있는 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 지옥 같은 세월이 부러웠다고요? 정희는 대답 없이 나갔어요. 저녁에 뉴스에 또 나왔어요. 김모 씨, 여죄 추가 발견. 피해액 10억 원대. 10억. 어떻게 그런 돈을. 재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아버지 접견 갔다 왔어. 뭐래? 엄마한테 미안하대. 용서해달래. 용서. 그리고 이혼해달래. 이혼. 본인이 먼저 요구했어. 재산 분할 안 받아도 된대. 그게 무슨 혜택이라고. 원래 내 돈인데 엄마 생각은 이혼할 거야. 잘 생각했어. 아들도 아버지를 포기했구나.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결혼 사진을 봤어요. 21살의 나.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그때 알았더라면 이런 인생이 될 거라고. 그래도 결혼했을까. 사진을 찢었어요. 반으로, 또 반으로, 조각조각 눈물이 떨어졌어요. 조각난 사진 위로 재판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잠을 못 잤거든요.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식 이후로 정장 입을 일이 없었거든요. 은주가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었어요. 3년 전 시동생 결혼식 때 입었던 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부은 눈. 이게 나구나. 68살 박말순. 법원 앞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주, 재호, 지원, 서연, 순덕 언니랑 미자도 왔어요. 말순아, 떨지 마. 우리가 다 있잖아. 떨지 말라니. 온몸이 덜덜 떨리는데 법정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수갑 찬 채로. 4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판사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여자 판사님이었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박말순 씨. 네,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부부입니다.
47년 됐어요. 피고가 원고에 적금을 무단 인출한 게 맞습니까? 네, 2,300만 원이요. 그 돈의 용도를 아십니까? 카페 투자라고 들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넘기면서 물었어요. 그 돈이 원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 목이 메었어요. 그 돈은요, 말이 안 나왔어요. 심호흡을 했어요. 30년 동안 하루에 1,000원씩 모은 돈이에요. 왜 모으셨습니까? 노후 자금이요, 병원비랑. 혹시 남편이 먼저 가면 혼자 살 돈이요? 남편분은 모르셨나요? 몰래 모았어요. 왜 몰래 모으셨죠? 그 질문에 눈물이 났어요. 말하면 뺏길까 봐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기다려줬어요. 평생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월급은 다 남편이 관리했어요. 용돈도 타서 썼어요. 그래서 몰래 모았어요. 장 볼 때 500원, 1,000원씩 아껴서. 남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부부 공동재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이 일어났어요. 배우자 동의 없는 거액 인출은 위법입니다. 판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남편이 일어났어요. 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서 첫사랑 조카에게 투자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질문이었어요. 그건 증거 제출합니다. 피고와 라라 씨의 카톡 대화입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어요. 상철 오빠, 사모님 돈이에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도 미안해요. 미안하면 사업 잘해. 정희 이모 기대에 부응해야지. 판사님이 묻했어요. 정희는 누굽니까? 제 첫사랑입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라라는 정희 조카입니다. 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원고는 시어머니를 10년간 병수발했습니다. 그 기간 피고는 외도했고요. 이해 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소리쳤어요. 증거 있습니다. 피고의 일기장입니다. 일기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그때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도 증언하고 싶어요. 학생, 누구십니까? 손녀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봤어요. 판사님이 허락했어요. 서연이가 증언석에 섰어요.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오히려 된장찌개 짜다고 반찬이 없다고 타박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셔도 병원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돈 아깝다고. 서연이가 울었어요. 그런 할머니 돈을 훔쳐서 젊은 여자한테 준 건 너무해요. 재호도 일어났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아들입니다. 처음엔 아버지 편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늘 희생만 하셨어요. 이제라도 어머니 것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지원도 손을 들었어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게도 희망이에요. 여자도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판사님이 정리했어요. 충분합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잠시 휴정 후 판사님이 돌아왔어요. 판결합니다. 심장이 퇴하질 것 같았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을 배상하라. 카페 지분 전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혼을 허가한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어요. 순덕 언니가 안아줬어요. 잘했어, 말순아. 정말 잘했어. 은주가 울었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재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때 라라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아니, 사장님. 카페 인수 서류예요. 깨끗이 정리했어요. 죄송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라라도 피해자였을지 몰라요. 그래, 고생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파랬어요. 47년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 아직 68.
아직 살 날이 많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에요. 6개월 후 봄이었어요. 압구정 그 자리. 라라 카페가 있던 곳 간판이 바뀌었어요. 말순다방.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다들 말렸는데 전 좋았어요. 내 이름이 당당하게 걸린 게 개업 전날 밤 혼자 가게에 있었어요. 의자 하나하나 닦으면서 생각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사장이 되다니. 개업 당일 아침 첫 손님은 순덕 언니랑 미자였어요. 야, 말순아, 간판 멋지다. 언니 고마워요. 복지관 친구들이 다 왔어요. 우리 말순이가 사장님이 됐네. 커피 맛있어. 라라 카페보다 나은데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점심때쯤 은주가 왔어요. 꽃바구니 들고 엄마 축하해. 고마워.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내 통장 만들었어. 잘했네. 엄마 보고 용기 얻었어. 오후엔 지원이랑 서연이가 왔어요. 어머님, 아니, 사장님! 할머니 진짜 멋있어. 서연이가 사진을 찍었어요. 할머니 인스타에 올릴 거야. 말순다방 힙한 할머니. 힙한 할머니라니 웃음이 났어요. 재호는 퇴근 후에 왔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어머니 축하드려요. 고마워. 아버지 면회 다녀왔어요. 남편 얘기에 잠시 멈췄어요. 어때?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편지 쓰셨대요. 전달해달래요. 편지를 받았어요. 나중에 읽기로 했죠. 어머니 아버지가 출소하시면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마음이 편하신 대로요. 그날 저녁 매출을 정리했어요. 68만 원. 내 인생 첫 매출이었어요. 돈을 세면서 울었어요. 이건 진짜 내 돈이구나. 일주일 후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정이었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말없이 커피를 내렸어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정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라라가 보내래요. 투자금 일부예요. 법적으로 받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먼저 드리고 싶대요. 봉투를 받았어요. 말순 씨, 네,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정희가 나간 후 봉투를 열었어요. 1,000만 원이 들어있었고 편지가 있었어요. 사장님께 카페 운영 잘하시길 바라요. 저도 새 출발합니다. 죄송했습니다. 라라. 한 달이 지났어요. 말순다방은 입소문이 났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할머니 카페? 인생 이야기 들으러 왔어요. 젊은 여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사장님, 저도 남편이 제 돈 함부로 써요.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 모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상담소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느 날 남편 편지를 읽었어요. 말순아,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게 없구나. 47년을 함께 살았는데 난 당신을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알아줘. 나도 당신이 소중했다는 걸. 방법이 틀렸을 뿐. 건강해. 상철. 편지를 접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3개월 후 가게 확장을 했어요. 2층을 더 빌렸거든요. 말순다방 북카페, 책도 놓고 모임 공간도 만들었어요. 개장식 날 가족이 다 모였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님이 롤모델이에요. 지원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최고. 서연이가 엄지를 들었어요. 재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자랑스러워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남편이 출소했어요. 재호가 모시고 왔죠. 오랜만이네요. 그래요. 늙었더라고요, 많이. 가게 잘 되나? 네, 다행이네. 어색한 침묵. 이혼 서류 다 정리됐어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제 인생 살 거예요. 나는?
당신 인생 사세요. 남편이 일어났어요. 가끔 커피 마시러 와도 될까? 손님이라면요. 남편이 쓸쓸하게 나갔어요. 미안하지 않아요. 47년 동안 나도 쓸쓸했으니까.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했어요.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젊어 보이세요. 호,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69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그 길은 내 길이에요. 내가 선택한 내 이름으로 걷는 길. 저녁 무렵 노을이 가게 안을 물들였어요.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셨어요. 쓰지만 향긋한 맛. 내 인생 같아요. 쓰지만 이제는 향기로워요. 창밖을 봤어요. 젊은 여자가 지나갔어요. 지친 얼굴로. 예전에 나 같았어요. 그녀도 언젠가 알겠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걸. 늦어도 괜찮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어요. 할머니! 말순다방 유튜브 구독자 10,000명 넘었어! 정말? 할머니 스토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엄청 많아. 웃었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오늘 일기에 썼어요. 2025년 3월 19일. 오늘도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았다. 말순으로 당당하게 말순다방 불을 끄고 나왔어요. 내일도 문을 열 거예요. 내 이름을 단 가게를. 내 인생을 담은 공간을. 별이 떴어요. 69에 만난 자유는 별처럼 반짝였어요.